메가리 역사교실 8부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한일합의, 소녀상 지킴이의 시작입니다.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킴이들이 외치고 있는 구호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매국적 한일합의 즉각 폐기입니다. 과연 한일합의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여기서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2015년 12월 28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투쟁하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가 된 것입니다. 한일합의는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지난 어떤 정부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 정부는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일합의는 이러한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일본의 기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한국이 식민지로 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 배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묻어버리기 위해 보여주기식의 합의만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보여주기식의 협정은 1965년 6월 22일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보여집니다. 당시 친일 군사 파쇼 정권인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미의 주도하에서 일어난 한일협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지 않겠다라는 협정을 맺고, 오히려 경제협력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 채무관계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공동 기자회견으로 합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있었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 위협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함. 일본 정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세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함.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됨을 확인함.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 비판하는 것을 이 한일합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일합의 발표문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한일합의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합의이며 문서 없이 기자회견에서만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받는 국회의 배준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일합의에서는 유엔에서 공식으로 지정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이름을 지은 위안부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질을 흐리고 있죠. 한일합의 공식 발표 내용에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기재하여 조직적인 군의 관여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지만 이 의미는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의 의미로만 그칩니다. 단순히 말로만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한일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은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이 위로금이라는 것만 봐도 일본 정부가 전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문제죠. 한일합의를 체결할 때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두 정권끼리 밀실에서 합의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돈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아닌 일본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인사를 속이고 입을 막으려고 하고 안 되지요. 응? 여러분들이 여기 다 앉아 정글을 쓰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응? 안 되지요. 꼭 공식 사죄를 하고 법정 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 꼭
이거 사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힘써서 같이 협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해결로 좀 지어주라 말은 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진행해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 돈 안 받아요. 뭐 그것도 소녀상을 철거하게 되면 그 돈도 준다. 우리 정부에서 갔다 왔습니까? 한일합의를 체결하는 데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미국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 전략에 한일 관계의 악화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합의를 미국이 승인하는 방안이 있었다는 것에서도 미국의 외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합의 내용 중 우리가 소녀상 곁에서 투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은 적절히 해결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적절한 해결이 소녀상 철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여러 일본 시민단체에서도 매년 소녀상 철거를 서슴없이 요구합니다. 소녀상을 본 뒤 가와무라 시장의 첫 마디는 소녀상 철거였습니다. 展示の中止ですかは申し入れると。 소녀상 전시가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위안부 전시를 왜 일본 돈을 들여 일본에서 하냐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あたかも名古屋市や愛知県や日本国の種も入ってますから、そういう日本国全体がですね、これを認めたように見えるじゃないですか、これ従軍慰安婦の問題、従軍慰安婦いう言葉が間違ってますけど、 빠지는 폭우를 피해 실내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아베 속죄상 때문에 한일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외교 파탄, 아베 총리 사죄상 당장 철거! 이런 매국적인 한일합의 체결에 분노한 양심적인 청년들이 소녀상 철거를 온몸으로 막아서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24시간 철야 농성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가 체결된 지 이틀 후인 12월 30일 민족의 자존을 위해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24시간 철야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성을 시작하던 때에는 그 시기 정권에 거센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할 물품 하나도 없이 소녀상을 지켜왔습니다. 소녀상 농성 대학생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청년들의 농성이 천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투쟁의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아베 정부의 계속되는 군국주의 부활 책동과 역사 왜곡에 맞서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 공동행동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녀상 철거 반대뿐만이 아니라 75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아픔의 해결을 위해서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전쟁 없는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위하여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소녀상 농성을 시작한 지 1716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차례의 단식 농성 투쟁과 일본 대사관 앞 1인 시위 371일차, 청와대 1인 시위 551일차 등의 다양한 투쟁을 가열차게 해나갔습니다. 지난 8월 24일 소녀상 농성 1700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700일 동안 꾸준히 투쟁해왔다는 가슴 벅찬 감정과 1700일이 지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무거운 감정이 공존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말하시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는 전쟁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진정한 해방 세상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투쟁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외세와 그 외세의 빌부터 살아가는 민족 반역 무리들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 청년 학생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시다.